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단일화란 변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로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경원 후보가 이 단일화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고 나를 도우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1차 과반 저지를 위해서 이 단일화를 포함한 연대 전략에 불씨를 지피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어왔던 나경원 후보.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차기 당대표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나 후보는 상승세, 원 후보는 하락세를 보이자 단일화 압박에 나섰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이 비슷하다면 거친 싸움을 해도 사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맞섰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겁니다. 나 후보 측은 우리 쪽으로 오겠다고 하면 당연히 마음을 열 것이라고 했고, 원 후보 측도 나 후보와 연대 관련해 언급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훈 후보의 1차 과반 저지를 위해 사그라들었던 연대 불씨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 후보는 대선 출마를 시사한 한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따라하기를 하는 것 같다며 당권과 대권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질타했습니다. 한 후보는 꿈을 좀 더 크게 가지라고 응수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정당입니다. 또 본인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는 최대한 참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후보들 간의 단일화, 연대 이런 이야기들 왜 다시 나온 겁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로 딱 열흘 남았는데요. 2위 싸움이 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후보들 구도가 짜여진 아주 초반에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 1위로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단일화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죠. 당시엔 친윤계의 지원 사격을 받고 등판한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먼저 자극하다가 나 후보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하자 그 뒤로는 이야기가 쏙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지도 추이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 후보는 2주 전 14%에서 18%로 올랐고 원 후보는 19%에서 15%로 떨어졌죠. 나 후보 오늘 압박 수위가 더 세졌습니다. 사실상 좀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원희룡 의원의 지지율이 저하고 그걸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인 겁니까? 네, 지금 레이스가 곧 후반으로 치닫는데 어대한 구도가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후보 지지도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사천 논란에도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나경원, 원희룡 후보에게는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두 캠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어떻게든 결선에 가야 한다라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걸 위해서 비한, 반한을 결집해서 1차 과반을 막아내야 한다는 거죠. 네거티브 공세, 그러니까 문자도 사천도 효과가 없었다. 이제는 연대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 단일화를 점쳐볼 수 있을까요?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23일 전에 할 것 같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단일화에서 1대1로 한 후보와 맞서는 것보다 1대3으로 붙는 게 과반을 저지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자칫 섣불리 단일화를 했다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이 한 후보에게 갈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도 있죠.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무조건 파이를 키워서 결선에 가고 최종 일격을 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원희룡 캠프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요. 미리 준비해야 결선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나경원 캠프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힘을 합치는 상황이 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측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무조건 1차에서 과반으로 이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있지만 그래도 혹여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힘 빠지는 모습이 될까 봐 견제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캠프 관계자 저에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이합 집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결합이 가능하겠냐라고도 말하더라고요. 한 후보 캠프는 오늘부터 주말 이틀간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내부 여론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캠프에서는 모의고사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이번 전대 기간 당원만 대상으로 한 조사는 처음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후보 쪽에서 여론조사와 실제 당심은 다르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어대한 결과가 당원 조사에서도 이어질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고령 리스크에 직면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국 막다른 코너에 몰렸습니다. 같은 당 의원이 면전에서 사퇴를 촉구했고 지지자들마저 후원을 끊겠다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란집에 열심히 부채질 중입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행사에서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이라 부르고 아무튼이라는 말을 연발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nyway, that's what it was about. That's what it was about. And by the way, even with that, I love my staff. 이제는 바이든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하원 의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라틴계 마이크 레빈 하원 의원으로 바이든과의 화상회의에서 후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 하원 의원은 21명, 전체의 10%에 달합니다. 돈줄도 말라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핵심 후원자들이 9천만 달러, 우리 돈 1,240억 원에 달하는 후원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기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측 정치활동단체 아메리카팩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지력 논란을 키우려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바이든은 즉각 인지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나도 함께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방위적 압박에도 바이든은 사퇴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I'm going to beat him again. I know him. Donald Trump is a loser. 바이든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러시아와 북한이 발끈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러북 밀착을 경고한 나토 공동성명에 대해서 불법 문서라면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러시아도 적반하장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 North Korea are also supporting Russia's war with drones, ammunition and more. 이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그 대결 수단으로 전락한 나토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공동성명이 불법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를 공격할 계획이 없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은 오히려 나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젤렌스키를 푸틴으로 잘못 부른 것에 대해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То, что потрясло вновь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Америки и содрогнуло буквально всю планету. ментально-когнитивное состояние. 한국이 러시아를 협박하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경고도 날렸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한국이 협박 위협 전술을 사용하는 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이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양주의 한 상가 건물 앞 구급 차량 2대가 연달아 지나갑니다. 얼마 뒤 경찰차와 과학수사대원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5살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이 건물에 입주한 태권도장에서 30대 남성 관장의 수업을 받던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태권도장입니다. 경찰은 관장이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즉시 같은 건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은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원장님이 휴대폰 연결하고 그 사이에 저희도 119 연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순간 오시고 그렇게 하죠. 가해자인 관장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태권도장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흔적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피해 아동은 어젯밤 중환자실에 입원해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오늘 새벽 고급 수입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아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사고 직후 택시를 잡아탄 뒤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뭔가를 들이받은 뒤 뒤집힙니다. 놀란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듭니다. 새벽 1시쯤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가 가로등과 부딪힌 뒤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이 자리에 서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데요. 정작 운전자는 없고 차량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운전자인 40대 남성과 동승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떴습니다. 신분증과 휴대전화는 차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는 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걸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운전자 특정했고 보니까 집에는 이상은 없어요. 앞서 서울, 강남과 대전, 제주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잠적하는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피하더라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식당 CCTV와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음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던 운전자는 식당 CCTV에 찍힌 음주 모습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나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제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주 측정을 무시하고 달아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경기도 동탄의 화장실에서 성범죄자로 몰렸던 무고 피해자가 이번엔 신상까지 털렸다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무고 가해자인 허위 신고자 여성 측에 자신의 연락처와 집 주소 같은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넘겨졌다는 겁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뒤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A씨입니다. 여성의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고 피해자가 된 A씨. 어제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 가해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왔던 거고요. 좀 선처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전화가 왔었던 거죠.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을까? 당초 경찰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고 했다. 나중에 말을 바꿨습니다. 국선 변호인한테 받았다며 문서 한 장을 보내왔는데 A씨 실명과 연락처는 물론 집 주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인적사항을 알고 전화가 온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좀 이렇게 무섭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앞서 가해 여성이 경찰에 무고했을 당시 경찰이 국선 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하며 A씨 개인정보를 적어놨는데
이게 국선 변호사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겁니다. 화성 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신청서 사본을 가해자 변호사 측에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A씨 인적사항이 공개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 측은 경찰과 검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1등석 항공권을 구매해서 라운지 혜택만 즐긴 뒤에 취소를 반복한 얌체 승객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중앙부처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공항 출국장 안에는 1등석 항공권을 끄는 승객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라운지가 있습니다. 소고기, 스테이크 등 식사가 제공되고 샤워실과 수면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여기 다리부터 이 등을 통해서 전신을 다 이렇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을 누리려고 1등석 항공권을 구매했다 취소를 반복한 산업부 소속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탑승할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다음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해 혜택을 즐긴 뒤 취소하는 수법을 무려 33번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항공사의 재산상 손해와 업무 방해를 초래했으며 이 사건 이후 대한항공은 1등석 취소 수수료와 최대 50만 원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악용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이 공무원에 대해 사기와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검찰이 구독자 1000만 유튜버 협박 사태로 불거진 무법천지 유튜브 생태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튜버들이 가짜 정보나 악의적인 컨텐츠로 벌어들인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적극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최다함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진, 구제역, 카라큘라. 구독자 수가 수십만에서 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폭로 전문 유튜버들입니다. 검찰이 최근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공갈과 협박을 한 혐의입니다. 쯔양이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 등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유튜버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갈 등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처벌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명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라인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유튜브 채널 탈덕 수용소 수익 2억 1천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했습니다. 가수 장원영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정한 내용을 방송해서 그 내용을 사람들이 믿게 하고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징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는 누군가의 약점을 잡은 적 없다고 해명했고 유튜버 구제역도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이세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유명 유튜버들의 이 수입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알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검찰이 그걸 밝혀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유튜버 탈덕 수용소회가 번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했습니다. 가수 장원영 씨 명예를 훼손해 번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환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유튜버는 2년간 2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구독자는 8만 명, 누적 조회수는 1억 6천만 회였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이 유튜버들 보니까 돈을 받고 회원제까지 운영했다면서요? 네, 유료 회원제가 수익을 올리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검찰이 범죄 수익을 동결한 유튜버는 여러 등급으로 나눈 회원제를 운영했습니다.
돈을 낸 회원들에겐 비공개 영상을 보여주는 식인데요. 시청자들은 등급에 따라 월 1,990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돈을 냈습니다. 최근에는 이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또 다른 유튜버들도 보니까 수익이 굉장히 상당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유튜버는 총 3명입니다.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고소득 전문직 못지않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에 고발된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 카라큘라, 셋의 구독자를 합하면 약 157만 명에 달합니다. 앞서 검찰이 구독자 8만 명의 유튜버가 월 1,000만 원 이상 벌어들였다고 밝혔죠. 이들의 수익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튜버 수익을 계산해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선 이 3명의 유튜버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월 4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 4억 원. 분명 유명 유튜버들의 한정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수입이 정말 상당합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까? 네, 유튜버들의 수입 산정 방식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조회수가 많고 시청자가 오래 영상에 머물수록 수익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는 광고가 붙는데요. 시청자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단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면 별도의 가입비를 벌 수도 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을 다뤄야 수입이 올라가다 보니 무리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도 생깁니다. 이런 유튜버들의 허위 사실 유포 논란, 뭔가 대책은 없습니까? 네, 흔히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차례 견인하는 레카차처럼 이슈를 끌고 가며 돈을 버는 유튜브를 말합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검찰이 모든 유튜브를 콘텐츠를 수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정부에서 온라인 영상을 심의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해외 서버를 둔 유튜브를 제재하긴 쉽지 않습니다. 올 상반기 방심위가 심의한 온라인 방송은 약 16만 건입니다. 이 중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접속을 차단한 건 99건에 불과합니다. 법조계에선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너구리 경보가 떨어졌습니다. 먹이를 찾아 내려온 너구리가 곳곳에서 출몰을 하고 있는데 절대 가까이 가선 안 됩니다.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공원 풀숲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구리 한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산에서 내려왔구나. 산책길 옆 작은 풀숲에서 너구리가 쉬고 있는데요. 사람을 봐도 움직이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이 공원에선 야행성인 너구리를 한낮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더 이상 너구리 출몰이 놀랍지 않습니다. 6마리 정도 본 적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가 갈 길, 그냥 나와서 제가 갈 길로 가요. 산에 갔다가 굴로 들어갔다가. 달려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조심해줘. 무서우니까 우리는 안 보고 얼른 나오죠. 산에서 먹이 찾기가 어려워지자 음식 쓰레기나 고양이 먹이를 먹으러 도심으로 내려온 겁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절반이 넘는 16곳에서 너구리가 포착될 정도입니다. 보금자리로 하수도가 있고 먹을거리는 음식 쓰레기나 요즘 같은 경우는 고양이 밥 주는 것도 있고 경쟁 동물도 피할 수 있고. 최근 5년 사이 서울시에서 구조된 야생 너구리는 325마리. 특히 여름과 가을 사이 자주 출몰합니다. 사람과 가까워진 만큼 주의도 필요합니다. 너구리와 접촉할 경우 기생충 감염이나 광견병 전파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동물을 보면 공격성이 커져 반려동물과 함께 마주쳤을 땐 즉시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부러 먹이를 주는 행동도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등산, 트레킹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나만의 등산 인증샷을 찍으려고 위험한 장소까지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하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북한산 한가운데 높게 솟은 바위. 헬멧 등 암벽 등반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등산용 로프를 설치합니다. 잠시 뒤 단속팀에게 발견되자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율 회수하세요. 이 구역 너머는 탐방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출입금지 안내가 있는데도 일부 등산객들은 SNS 사진 명소를 위해 이곳을 무단으로 넘어갑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니 정식 탐방로가 아니라 안전시설이 없고 낭떠러지도 가팔랐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샷을 찍기 위해 들어오는 겁니다. SNS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등반 인증샷 중에는 출입금지 구역에서 찍은 경우도 많은데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인스타 많이 올리시려고 많이 찾아 들어오세요. 통상 이제 비법적 탐방로에서 이제 그런 사고가 생기면 자기들 이제 신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잘 안 하시고. 불법 야영이나 취사, 흡연과 음주뿐만 아니라 샛길 무단 출입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무척 높아 단속팀의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최근 3년간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적발된 건수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보통 샛길 출입이 많이 단속이 되고요. 많을 때는 10건 이상씩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2건에서 3건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29일까지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집중 단속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장마의 기세가 잠시 꺾인 주말, 여지없이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엔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강경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아 반갑다. 백사장의 빨간 파라솔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해수욕장은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입니다. 뜨거운 햇살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다 보면 금세 사라집니다. 서울은 너무 더운데 바다에 오니까 시원해요. 바다에 들어갔더니 아이스크림만큼 시원합니다. 모래사장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다 보면 잠이 솔솔 쏟아집니다. 잠이 올 만큼 편하고 오늘 좋습니다.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엄마 아빠와 함께 온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물놀이를 하며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갑니다. 모래 백사장도 많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유지보다 잘 돼 있어서요. 아이들이 놀기에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80여 곳이 일제히 개장한 뒤 맞는 첫 주말.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다 보니 주차부터 고역입니다. 수십 분을 빙빙 돌아야 겨우 자리를 잡습니다. 해수욕장 주차장에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량들이 꽉 차 있습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45만 2천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동해안 지자체들은 안전요원 600명을 배치하고 상어나 해파리 출몰에 대비한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개장하지 않는 해수욕장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해 물놀이 사고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무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여권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유빈 기자 보도 보시고 열왕열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강 특검법 거부권을 우리는 거부한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야권 정치인들.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범국민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하는 이재명 후보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도부가 아닌 걸 고려한 듯 중간이 아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야권은 국정농단과 김건희 여사 직접 수사, 윤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언급했습니다. 국정농단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면 자신이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는 아주 빠른 속도로 빠르게 그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인 7월 25일과 8월 초를 재의결 시점으로 유력히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로운 여당 대표가 취임한 후 여당 이탈표를 최대치로 끌어모을 만한 시점에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집회를 마친 뒤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 기자, 같이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조국 혁신당 의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보이는데 무엇을 보낼 카드라는 겁니까? 바로 징역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한동훈 댓글팀 의혹이 확산되고 있죠. 이를 두고 야당이 이 의혹으로 한동훈 후보가 징역형을 살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고위공직자가 사설 댓글팀을 만약 운영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엔 이건 백방 징역형이죠. 한동훈 후보를 징역 보낼 수 있을 만한 지금 카드를 꺼낸 겁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도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백방징역형이다. 조국 의원도 댓글 운영 의혹까지 추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런 야당의 공격에 한동훈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여론조사팀에서 직접 콘텐츠를 작성, 배포했다고 주장하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공세엔 흑색 선전이라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흑색 선전이다. 한동훈 후보의 이런 대응에도 지금 보니까 이 댓글팀 의혹에 대한 파장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함께 당대표 선거를 뛰고 있는 원희룡 후보 계속해서 댓글팀 의혹을 제기 중인데요. 원 후보 오늘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은 더 치열하게 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전당대회가 점차 가열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자 당 윤리위까지 나섰는데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당헌 당규 위반 시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로고가 나란히 보이는데 가스라이팅, 누가 누구를 가스라이팅 했다는 겁니까? 네,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을 가스라이팅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민주당 주장인데요. 어제 이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문 여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경찰과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까? 이거 송달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으신 거죠? 제가 그러면 왜 나왔어요? 빨리 문 받을 여세요. 권한도 없어요? 그럼 뭐 하러 오셨어요? 약 올리러 영상을 보니까 어제 민주당 이 법사위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간 그 상황 때문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용산 대통령실에 갔었죠. 하지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요. 출석 요구서도 전달 못했고 고성의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추태라고 꼬집었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가스라이팅 당했냐며 용산의 힘으로 당명부터 바꾸라고 받아쳤습니다. 전대미문의 추태 대 용산의 힘으로 당명부터 바꾸라. 굉장히 살벌한 말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여당 입장에선 대통령실을 어떻게 보면 두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모두 탄핵 관련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증인들도 출석 안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는 물론 대통령실 직원 모두 안 나가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개원식도 못하고 있는 22대 국회, 민생은 여전히 뒷전이고 대치만 계속되고 있어 답답합니다. 네, 민생부터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이 러시아인들의 북한 여행이 재개됐습니다. 북한 여름 캠프에 참여했다가 새벽마다 김일성 동상을 닦아야 했던 한 러시아 청년의 인터뷰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타임스를 들고 있는 한 소년. 지난 2015년 북한의 여름 캠프에 참여한 러시아 소년입니다. It was like 6 o'clock in the morning, and we were just called to clean some dust out from this monuments, which was also very strange. 심지어 캠프에서는 단체로 백두혈통을 찬양하는 찬양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Sometimes the people were forced just to sing propaganda songs,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14박 15일간의 북한 캠프 가격은 약 68만 원. 캠프에서 만난 북한 아이들은 미국을 파괴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They were like driving tanks, like destroying the White House in the U.S. It was brainwashing you like through different ways. What if I told you I'm an American? Do you want to shoot me too?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서 신기한 듯 영상을 찍는 한 러시아 관광객. 지난 2월 북한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러시아 단체 관광객의 모습입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는 송도원 여름 캠프를 개최해 러시아 어린이들을 맞이하고 올 여름 북한 해변에서 러시아인들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CNN은 북한의 여름 캠프가 문화 교류와 선전을 섞어 젊은이들을 세뇌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습니다. 축구계 일각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축구협회가 오늘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3일간 진행된 이사회 승인으로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마무리했고요. 홍명보 감독은 코칭 스태프 구성 등 대표팀 감독 업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사회 승인은 어제 서면 결의를 통해 이사 23명 중 21명이 찬성해 승인됐습니다. 이사회는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관료와 선수 출신, 교수 등 체육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7일 내정 발표에 이어 11일 울산과의 계약을 해지하며 퇴로를 끄는 홍 감독은 이로써 대표팀 사령탑 업무에 공식 착수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코치진 구성입니다. 홍 감독은 외국인 코치 후보자를 물색하고 유럽에서 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축구 선진국인 유럽 출신 코치 2명을 선임해 세계 축구 흐름 파악과 분석에 도움을 받겠다는 구상으로 계약 내용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한편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축구협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 등 2002 월드컵에 함께한 동료들마저 비판에 가세했고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거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번복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협회와 이제 홍명보 감독님의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쉽사리 지금의 분위기에서 어떻게 할지. 무려 5개월의 사령탑 공백과 2차례 임시 감독, 축구협회의 실정에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공중 화장실만 가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이것, 바로 누가 뿌린 건지 모를 전단지들입니다. 연락만 주면 구하기 힘든 약품을 팔겠다면서 버젓이 홍보를 하는데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사건 현장 360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직접 주문 배달한다는 이 전단.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남자 화장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전단은 물론 약품도 모두 불법인데요. 전단은 얼마나 널려 있는지, 그리고 약품은 어떻게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지 추격해 보겠습니다. 평일 오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영등포역. 한 남성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서둘러 화장실을 빠져나옵니다. 소변기와 대변기 주변으로 불법 전단을 뿌리다 취재진과 맞닥뜨렸습니다. 한 장에 30원씩 받고 2,000장 정도
지금은 전화가 주문이 몇 개 온다는 게 데이터가 나와요. 전단에는 약품 이름과 가격,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약을 사보겠다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우리 배달원한테 지금 바로 전화를 해야 할 테니까요.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약속한 시간, 모자를 쓴 남성이 다가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이라며 흰색 약통을 꺼냅니다. 옛날 코로나 전에는 많다고 그랬죠. 50개, 지금은 한 10개 정도. 우리 당뇨들은 한 10년 넘은 분들이 많아요. 품질 보증서를 요구하자 얼버무립니다. 그게 없는데 큰 게 없어요. 명령하시면 조시고 30알에 현금으로 6만 원. 발기부전 치료제로 가장 널리 알려진 비아그라 가격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조금 내가면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전문가는 이런 방식으로 전단을 통해 판매되는 약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크기나 색깔이 달라요. 각인도 색이고 하지만 다른 게 뒤에 BGR220이라 되어 있죠. 220mg 존재하지 않거든요. 포장되어 있는 것은 100% 가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판매 행위도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인 셈인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심해진다든지 허혈성 심질환이 더 강화된다든지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더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단 매포부터 약품 판매까지 모두 노년층을 이용한 점조직 형태. 윗선 수사가 어렵다 보니 전단에 있는 번호를 못 쓰게 하는 수준에 그치는데 서울시는 지난 1년간 73회선을 차단했습니다. 사건 현장 360 서창우입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이 33.3도로 매우 더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밤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부터 남부와 제주에 다시 장맛비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집중이 되는데요.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에 최대 200mm, 남부에 최대 100mm의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저기압이 지나는 충청과 동풍이 부는 영동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는 흐리고 또다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에 수도권과 남부에 열대야가 있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광주 24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30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남부와 제주의 장맛비는 화요일부터 전국에 확대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거나 허위 주장으로 돈을 버는 악덕 유튜버들. 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거의 없었습니다. 검찰이 불법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혐의가 확인된 뒤에야 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법은 뒷짐을 져왔던 셈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